안녕하세요. 멘테이 김수영입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럼 저희가 작년에 그 소프트웨어 공학 현장 적용 사업에 신청한 내용을 갖고 지금부터 발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그 사업 제안이 패키지 개발 방법론 및 표준 테스트 프로세스 도입을 통한 품질 개선으로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목차는 이제 사업 개요부터 사업 내용, 그리고 기대 성과 및 향후 추진 계획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사를 소개해 드릴게요. 저희 회사 멘텍은 1989년 9월에 설립이 됐고요. 현재 직원 수는 60명입니다. 영업인원이 11명이고요. 연구소 인원이 14명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 시스템 엔지니어 파트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업 영역은 소프트웨어 그 판매하고 기술 서비스를 주로 하고 있고요. 주력 분야는 그 시스템 이중화하고 시스템 무중단, 그리고 재복구 분야가 저희 사업 회사의 주요 분야입니다. 그리고 현재 그 3,000여 개 국내 사이트에 저희 그 HADR 솔루션을 공급해서 제공도 하고 서비스도 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 배경을 말씀드리면은 저희 회사가 만드는 소프트웨어가 그 고도의 그 안정성이 필요한 소프트입니다. 즉 이제 기존 그 서버를 운영하는 회사에 프로세스나 네트워크나 뭐 OS나 등등 이런 장애가 발생하면은 이것을 이중화해서 서비스를 계속 실현하게 하는 소프트웨어거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굉장히 그 품질이 요구되는, 높은 품질이 요구되는 그런 소프트웨어입니다. 제품 품질 쪽을 좀 살펴보면은 2007년도에 그 MCCS라는 그 HA 솔루션을 저희가 개발했습니다. 개발할 당시에 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한 5명 정도가 근무를 했고요. 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 자체도 그 일단 컴퓨터 공학 전공자가 한 2명 정도 있었고, 나머지는 컴퓨터 공학 전공자가 아닌 다른 분들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출신을 좀 보면은 시스템 엔지니어 쪽에 출신자가 좀 많았어요. 그래서 그 표준화된 그 소프트웨어 방법론이라든지 이런 게 정립이 안 된 상태에서, 그리고 또 소수의 개발자들이 이제 기능 위주의 개발을 하다 보니까 이 제품이 팔리면서 점점 그 거래 고객사는 늘어나는데 많은 버그들이 발견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그 유지보수 비용도 발생을 많이 하게 되죠. 그리고 또 기능 개선의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이제 제품이 질적 경쟁력이 약화되는 부분들이 보여서 제가 그 2011년도에 어떻게 하면은 우리의 그 소프트웨어 품질력을 좀 높일 수 있을까 하는 고민에 좀 빠졌었어요. 그래서 2011년 그 11월에 그 소프트웨어 공학센터가 매년 하고 있는 원포인트 클리닉 센터를 방문했습니다. 방문해가지고 패키지 소프트웨어 그 개발 방법론이 어떤 게 있는지, 또 소프트웨어 테스팅이나 고신뢰 소프트웨어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거를 그 한 3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거기서 얻고 나온 해답은, 야, 이게 이렇게만 얘기 들어서는 모르겠다라는 게 그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2012년 그 3월에 그 다시 소프트웨어 공학센터에 요청을 해서 저희 회사의 소프트웨어 공학 수준을 좀 진단을 해달라는 요청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프트웨어 공학센터에서 나와서 그 수준 진단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들려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경영진하고 시스템 엔지니어, 그리고 기술연구소의 모든 부분, 그 관리 인원만 빼놓고는 전부가 그 소프트웨어 공학센터에서 나눠진 설문지에 이제 응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의 그 기술 수준이 어떤지를 알아보는 계기가 됐죠. 결과적으로 보면은 몸에 맞는 그
표준 프로세스 확립을 해야 될 것 같다, 멘텍은. 또 체계적인 개발 방법론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표준 테스트 절차를 수립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세 가지 사항은 사실 그 소프트웨어 개발 기업이라고 하면 미리 생각하고 좀 나갔어야 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도 많이 그런 생각을 하실 텐데요. 그래서 이런 그 컨설팅이 필요하다는 이제 결론을 받고 작년에 그 이 소프트웨어 그 공학 그 현장 적용 사업에 저희가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정성적 목표로는 앞서 말씀드린 그런 결점들 때문에 패키지 개발 방법론을 정립을 해야 되겠다. 그것도 이제 우리 회사 몸에 맞는 방법론을 찾는 게 급선무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표준 테스트 프로세스 도입하고 테스트의 자동화를 어떻게 해서 구현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거에 대한 거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그 제품 개발 프로세스를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관리하는 방법은 또 뭐가 있을까? 이거에 이제 그 정성적 목표를 뒀습니다. 정량적 목표는 한 8가지 정도를 뒀었는데 그 중에 이제 제일 저희가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면서 시간과 인적 자원이 많이 드는 부분이 그 테스트 수행 시간입니다. 이 작년 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그 오토 테스트 머신을 개발 중에 있었습니다. 사실은 좀 테스트 시간을 좀 빨리 끝내기 위해서요. 근데 이제 그거를 좀 더 프로세스에 맞게끔 가고 있는지 하는 그 점검하고 어떻게 하면 테스트 수행 시간을 좀 빨리 가져갈 수 있을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목표였고요. 그 다음에 조기 결함 발견 비율을 좀 높여야 되겠다. 보통 그 개발하다 보면은 분석 설계 과정에 그 노하우가 많지 않으면은 사실 그 초기 단계에 결함률 발견하기는 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분석 설계 단계에서 좀 많이 발견을 하면은 코딩이나 뒷단에 가서 그 결함 발견하는 게 적지 않을까 하는 그 목표 수준을 60%로 잡았고요. 그 다음에 코딩 준수율을 좀 지켜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는 그 지금 정적 분석 도구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체크 스타일, 자바 랭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체크 스타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크 스타일의 여러 가지 룰 중에 과연 우리 회사가 가져가야 할 룰들을 얼마만큼 지켜서 가져가는가 하는 게 관건이 되겠습니다. 이 코딩 그 준수율을 지킨다는 거는 어떤 개발자가 개발을 하더라도 다른 개발자들이 그걸 유지보수할 때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길목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코딩 준수율을 약 한 90% 정도로 다 같이 그 모여서 이제 그 룰을 정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제품의 그 패치 업그레이드 수가 그 공학 사업 이전에는 1개월에 그러니까 평균 한 월간 1.3회 정도 그 업그레이드 패치를 발행했었어요. 사실 그렇게 발행한다는 거는 고객으로서는 상당히 불편한 거겠죠. 그래서 그 목표를 월 0.5건으로 한번 가져가 보자 하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컨설턴트들이 들어오셔서 저희 회사에 다시 컨설턴트가 갖고 있는 각종 그 조사 자료 시트를 응답을 해서 그 갭 분석 결과가 나왔는데요. 일단 그 SP 2등급에 대한 이제 성숙도가 100점 만점에 61점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테스트에 관련된 TTMI 레벨 2에 대한 성숙도는 48점이요. 이제 낮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제품 소프트웨어 직무 분석에 대한 성숙도 점수는 76점이 나왔습니다. 구축 단계에 들어가서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은 역할과 책임입니다. 저를 기점으로 해서 최하위 그 개발자까지 또는 횡으로는 그 PM하고 QA 쪽 그 부분까지 어떻게 그 역할을 정의하는 것이 우리 회사의 몸에 딱 맞는 것인가 굉장히 오랜 시간을 좀 한 달가량 토의를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기존에 했던 업무들보다 더 플러스 알파가 개발자나 각 그 횡으로 있는 기능을 수행하는 사람들한테 필요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그런 거 정의하는데 좀 시간이 많이 걸렸고요. 그 다음에 각 그 단계별로 정의선을 어떻게 가져가고 필요한 도큐멘트는 어떻게 가져갈 건가, 이거에 대한 그 얘기들을 많이 오고 갔습니다. 사실 이 방법론을 구축하기 전에는 저도 아는 지인을 통해서 대형 SI사의 개발 방법론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얻어보고 그랬는데, 과연 우리처럼 조그만 이 중소기업에서 이렇게 거대한 방법론을 갖다가 뭐 했을 거며, 과연 이런 것 중에 어떤 도큐멘트들은 사실 필요하냐, 아니냐, 그거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조그만 기업일수록 어떤 고객에 대한 대응 속도도 빨라져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쉽게 개발할 수 있고 개발자가 편하게 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일단 그런 방법론들도 다 있고 있었지만, 저희는 이제 컨설턴트한테 그런 에러점을 얘기했고, 그 에러점을 얘기한 결과 컨설턴트가 그러면 이 방법론 구축해 나가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을 제거를 할 요소들은 제거하고 멘텍에 맞는 방법론을 가져가자, 절차해서.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는 이제 후에 또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라 이슈 트래킹 시스템을 클라우드 서비스를 받고 있어요.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게 이제 구축 단계에서 개발 방법론의 라이프 사이클인데요. 이거는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시는 여러분들은 이런 과정이 있다는 거는 누구나 다 감지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제품 기획부터 요구 정의, 분석, 아키텍트 정의, 그 다음에 설계기원에 있어서 저기는 반복 점진적 프로세스를 채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테스트는 이제 표준 테스트 프로세스를 적용을 해서 이행하고 유지 보수까지 완료하는 걸로 그렇게 라이프 사이클을 가져갔습니다. 그 밑에는 이제 통합 개발 플랫폼이 있는데요. 문서 작업 툴도 있고, UML 모델링 툴, 그 다음에 데이터 모델링 툴, 그 다음에 통합 개발 환경, 그 다음에 CTIP 환경, 그 다음에 테스트 머신까지 이렇게 형상 관리하고 이슈 툴이 같이 이제 모여가지고 전체 라이프 사이클을 구성하게 됩니다. 이 화면은 좀 더 아까 라이프 사이클을 좀 더 각 단계 활동별 이제 공정들을 좀 분해한 건데요. 여기서 좀 더 파랗게 나타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되거나 없던 게 이 방법론을 만들면서 없던 절차들이 들어온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이 사업을 통해서 개선됐다는 것을 아실 수 있어요. 또 마찬가지고요. 이거는 표준 테스트 프로세서 흐름들을 다시 또 세분화해서 만든 거고요. 개발 소스로부터 이제 빌드 프로젝트를 구축하고, 수동도 빌드할 수도 있고, 자동으로 빌드할 수 있게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테스트를 하게 되면 테스트 일정을 먼저 계획서를 작성을 해서 시나리오별로 이제 작성된 이제 템플릿을 갖고 있겠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 개발이 이제 완료된 거 시점에서 테스트 계획하고 이제 검토 및 이제 승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동으로 할 것인가, 수동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종류를 좀 분류를 했습니다. 사실 기능적인 측면에서 테스트 프로를 이용해 가지고 테스트를 수행하는데요. 자동으로 수행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안으로 확인될 것들도 많죠. 어떤 메시지 창에 있는 메시지 내용들이 과연 옳은가, 이런 스텝에서는 이 메시지가 지금 맞게 나오는가, 그리고 또 중국어나 영문 버전도 있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그런 메시지들이 맞게 잘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검사하려면 어차피 또 수동 테스트를 거쳐야 됩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그 형상 관리 툴이 어떻게 설계되어 있는지 나타내는 도면인데요. 요구사항 같은 경우는 지라 크라우드 서비스를 쓰고 있습니다. 지라가 전체 프로세스에 다 관여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그리고 분석 설계 단계에서는 이제 파워포인트가 아무래도 그 화면을 좀 더 쉽게 좀 자세하게 다룰 수 있기 때문에 파워포인트를 사용을 했고요. CTIP 개발 환경은 젠킨스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정적 테스트로는 이제 체크 스타일을 껴넣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모델링 툴은 저희가 비주얼 파라다임이라는 그 모델링 툴을 사용을 했습니다. 비주얼 파라다임은 데이터 모델링뿐만 아니라 UML 모델링 등 여러 가지 설계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자원을 제공합니다. 특히 이 부분은 또 통합 서버로 같이 구축이 돼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수정 작업이 일어나면은 관련자들이 같이 검토하고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통합 개발 환경이 마련되어 있고요. 테스트 머신은 별도로 저희가 제작한 환경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 중에서 전부 프로세스상의 결정을 거쳐야 되거나 상위 작업자한테 승인을 얻어야 될 부분들은 지라 이슈 트래킹 시스템에 의해서 관리되집니다. 그래서 어떤 개발이 끝나더라도 자기가 그 이슈를 클로즈 못하고 동료 작업자하고 소스 검토를 같이 한다든지 상위 개발자나 PM들한테 요청을 해서 그런 기능들이 다 구현됐으니까 검토해달라. 이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나중에 빌드하고 테스트할 때 에러를 많이 감소시킬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 단계인데요. 저희가 이전에는 개별로 교육을 좀씩 다녔어요. 그리고 개발자가 다니는 교육이래 봐야 랭귀지 관련된 일반적인 교육하고 고급 과정 교육 이렇게 했죠. 그리고 또 아키텍트 교육에 대한 것도 이제 PM급이면은 그걸 이제 다니길 원하기도 하고 그런 과정이 개설되면 가는데 과연 거기 가서 이제 얻는 게 얼마만큼 있는가는 물음표가 될 텐데요. 그래서 이 사업을 통해서 여러 가지 교육을 저희는 받았습니다.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개요 구조 등 해가지고 쭉 받았고요. 특히 이제 저희가 공학센터에 의뢰한 2개의 교육이 또 있습니다. 사업 이외에도 소프트웨어 공학센터가 원타임씩 이렇게 제공하는 교육들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소프트웨어 테스팅 프론티어 이제 컨설팅 과정도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코드 자체에 중요한 결함들이 있는지 이런 걸 검사하는 코드 닥터 오퍼링 서비스가 또 있습니다. 이거는 별도로 신청을 하셔가지고 교육을 신청하면은 소프트웨어 공학센터에서 나와서 직접 수행해 주십니다. 그리고 패키지 개발 완료된 패키지 개발 방법론을 저희가 워크숍 가서 이제 수행을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워크숍 가서 이건 컨설턴트들도 시키지 않은 일인데, 저는 참 궁금했어요. 개발자들이 이런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이나 절차를 따르는데 얼마나 이해를 하며, 회사에서 추구하는 방향하고, 그들이 생각하는 방향이 맞는지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소프트웨어 공학 업무 적용에 대한 방법에 대한 이해, 역할 및 책임에 대한 이해, 담당 업무별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 등등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체크를 해봤더니 점수가 한 중간 정도 나왔습니다. 3.3점으로 5점 만점에. 그래서 이제
이거를 먼저 교육 전에 이제 먼저 설문을 돌려서 하고 교육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구축을 했으니까 이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도구를 도입한 것 중에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비주얼 파라다임 포 UML이라는 도구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뭐 다른 UML 도구하고 크게 틀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상용 도구가 됐던 비상용 도구가 됐던 UML을 이제 그려내는 데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만 그려낼 수도 있고, 좀 더 그 어떤 프로젝트의 성격에 따라서 좀 더 다른 것들도 또 요구될 수 있지만, 저희는 하여튼 가장 필요한 것들을 위주로 해서 좀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화면은 저희가 그 테스트 머신을 구축한 그 테스트 머신의 그 화면들입니다. 그래서 오픈 소스를 주로 이용을 했고요. 그 JUnit하고 테스트 엔진, 윈도우 테스트 프로를 이용해서 저희 그 회사 제품이 클라이언트 서버 모델이에요. 그래서 이제 윈도우 위에서 테스팅 할 수 있는 거를 이제 자동으로 레코딩해서 테스팅 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화면은 이제 CI 툴 젠킨스를 이용해서 프로덕트 빌드하고 통합 테스트를 이제 수행한 결과가 되어 있습니다. 뭐 젠킨스를 사용하고 계신 분도 있을 텐데, 젠킨스를 사용하면 각 그 모듈별로 안에 있는 내용까지 깊숙하게 그 테스트 결과들을 쭉 나타내줍니다. 이 화면은 저희가 그 테스트를 어떻게 프로그램 소스를 만들어서 테스트를 어떻게 실시하는지에 대한 그 전체적인 업무 흐름입니다. 그래서 개발자가 프로그램 소스를 만들고, 테스트 머신 개발자는 시나리오에서 테스트 케이스 소스를 만들어서 프로덕인 MCCS를 이제 체크하고, 마찬가지로 테스트 머신도 체크해서 빌드를 하면은 그 제품의 그 MCCS 프로덕트 나오고 테스트 머신 프로덕트 나옵니다. 이거를 이제 설치를 해서 저희는 이제 가상 머신을 그 테스트할 때 가상 머신을 사용하는데요. 가상 머신에 올려놓고 이중화 서비스가 제대로 되는지, 그 기능별로 테스트 시나리오에 적용된 것들대로 실제로 잘 움직이는지 하는 검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테스트 담당자가 최종 그 빌드된 테스트 머신 프로덕트를 가지고 테스트를 하면 테스트 결과 리포트가 앞에 말씀드린 그 리포트가 나오게 됩니다. 이게 이제 실행 결과입니다. 그래서 왼쪽에는 이제 큰 카테고리 테스트 수행한 날짜별로 이제 테스트가 있고요. 그 안에 이제 세부적으로 이제 클릭해서 들어가면은 최종 그 모듈까지 쭉 테스트가 나온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범 사업 단계인데요. 저희가 그 원래 그 시범 사업으로 하렸던 것이 그 MCCS에 대한 추가 기능 말고 자체를 어떻게 좀 해볼까 했었는데, 그때 이제 그 중국 시장 때문에 저희가 그 MCCS에 필요한 그 복제 모듈에 대한 에이전트 개발이 시급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아이템으로 이제 선정을 해가지고 갔고요. 그리고 시범 사업 기간 중에 그 저희가 선정한 거 이외에도 컨설턴트들이 그 기본 제품에 있는 그 버전 업그레이드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다 참여를 시키면은 다른 개발자들 여럿이 다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그거를 참여시켜서 방법론이나 절차들을 훑는 게 더 좋겠다. 전파를 나중에 하려면은 또 다시 인원 몇 명이 했던 부분을 다시 또 설명하고 또 그래야 되니까
전부 참여시켜서 하는 방법이 어떻겠냐.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선택해서 그 버전 3.6하고 3.7도 같이 포함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시범 프로젝트를 하면서 생산된 도큐멘트들이고요. 이 내용들은 전부 지라의 컴플런스라는 이슈 트래킹 시스템 말고 도큐멘트 스페이스를 제공합니다, 걔네들이. 그래서 그쪽에 다 올려가지고 실제로 방법론을 적용해 가면서 이슈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이슈 처리된 결과는 어떻고 이런 부분들을 다 나열할 수 있게 보여주는 화면들입니다. 시범 사업 단계 다음에 이제 저희가 그러면 과연 우리가 정의한 표준 개발 방법론이 잘 적용됐는지 리뷰하는 시간을 좀 가졌어요. 그래서 원래는 개정 전에 있었던 내용하고는 조금 이제 틀린 부분도 있고 상세하게 가져가는 부분도 있었는데 일단 단계 조정에서 분석 설계 구현 테스트 부분이 어떤 거는 그런 분석 설계 구현 테스트로 이렇게 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예를 들어서 굉장히 시간이 좀 2개월 만에 기능을 추가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분석 설계하고 구현 테스트를 한 2단계로 나눠서 하는 것이 어떠냐 그런 의견들이 나와서 차기 프로젝트부터 그러면은 일단 그 프로젝트의 규모를 보고 4단계로 갈 건가 2단계로 갈 건가를 나누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게 한번 나왔었고요. 그리고 개정 전에 이제 다이아그램 같은 것도 전체에 다 하려는 욕심을 갖고 있었어요. 사실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는 회사의 자산이라 그러면은 도큐먼트가 자산입니다. 저는 사람이 자산인 줄 알았어요. 근데 사람은 어떤 직장에 다니면서 일을 진행하면서 한번 지나가는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회사가 영속적으로 발전하고 계속해서 그 사업을 유지하려면은 도큐멘트를 남기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래가지고 전체 다이어그램을 다 이제 하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너무 기간이 좀 짧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프로젝트에서는 필수 다이어그램만 정의를 하자. 그렇게 결론을 냈고요. 차후에 다른 프로젝트를 할 때도 다이어그램의 필요성에 대해서 토론을 갖는 시간을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에는 필수 다이어그램 이거 외에 뭐가 더 필요한지 그런 것들을 정의해서 가는 그런 절차들을 구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라 시스템이 원래는 이슈 트래킹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문제점이 발생하면 그 문제가 왜 발생했는지 그리고 그거에 대한 해결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코멘트를 주로 그러니까 게시판 형식이죠. 코멘트를 달아가면서 여러 개발자가 한꺼번에 모여서 논의하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우리가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면서 그러면 이슈 트래킹이라는 게 과연 문제점도 찾는 일반적인 시스템은 맞지만 개발하는데도 적용을 하면은 그것도 개발 이슈가 되니까 개발하는 전체 프로세스에 적용을 하자. 그래서 이슈를 모든 개발 이슈를 다 등록을 하고 이슈 처리 지침을 추가를 했습니다. 이런 이슈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이슈는 어떻게 해야 된다. 요거는 이제 프로세스 정의서에도 정리가 돼 있고요. 그런 거를 카테고리별로 좀 분류를 해서 미리 필드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슈를 좀 세분화시켰다 그래야 되나요? 네, 그런 내용들을 첨가했습니다. 그리고 코딩 룰도 처음엔 없었어요. 저희는 쓰지를 않았으니까요. 그러다 이제 코딩 룰을 100개를 한 51개 정도로 줄여서 우리한테 맞는 거,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거 그런 것들로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품질 측면에서는 이제 암묵적인 절차가 좀 있긴 했지만
그거는 좀 부족하다. 그래서 저희는 SI성 프로젝트를 하는 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 내부에서 테스트 머신하고 테스트 담당자들이 다 테스트를 한 다음에 QA에서 다시 한번 또 검사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게 이제 제품화돼서 바로 고객한테 딜리버리 되는 게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저희 제품들을 취급하고 설치해주고 하는 SE한테 최종 베타 테스트를 거쳐서 거기서 합격이 돼야지만, 제품으로 출시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쪽의 제품 품질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룰을 유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주 관리는 사실 이 프로젝트 할 때는 없었는데, 외주 관리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절차 같은 걸 조금 컨설턴트랑 얘기를 좀 나눠봤고요. 또 진도 관리 같은 경우는 일정 지연 시에 의사결정을 어떻게 할 건가, 그런 일정에 대해서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이렇게 일정에 그렇게 쫓기지는 않습니다. 일정에 쫓기지 않기 때문에 품질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하지만 일정은 조금 늦어도 품질을 만족하면은 커버할 수 있게끔 그런 것들을 이제 조정할 수 있게 그렇게 했습니다. 성과 분석 단계 달성 현황을 보시면은 테스트 수행 시간은 굉장히 많이 단축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뒤에 또 설명을 드릴 텐데요. 나머지 부분들도 다 달성을 해서, 아주 만족할 만한 수준이 됐습니다. 이 테스트 머신을 도입한 효과인데요. 저희 HA DR 솔루션이 윈도우 버전용으로만 생각할 때, OS가 한 6개 정도 검증을 해야 됩니다. 그럼 여기에 6명이 하려면은, 6개를 검증하려면은 6명의 인원이 필요하고요. 이 친구들이 OS당 24시간 정도, 그러니까 24시간은 평일 근무할 때 한 8시간 정도가 되겠죠. 그 정도의 이제 수작업 시간들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총 한 번 테스트를 풀로 끝내는데 144시간이라는 맨 아워가 소요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자동 테스트 머신을 만들고 났더니 평균 OS당 4시간 정도,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24시간의 테스트 시간이 소요된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시간과 인력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렇게 테스트 시간이 짧아진 거는 또 다른 기회를 제공하는데요. 개발할 때 테스트 이전에 이제 테스트할 때 테스트 인력하고 시간들에 대한 것들이 많이 단축되니까 그 시간과 인원들이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가 되는 거죠. 그리고 테스트 팀에서 2명이 테스트를 하면은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자기네 일만 하고 자기가 테스트하는 거 여러 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보다 품질이 좋은 소프트웨어가 나오겠죠. 이제 그런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 UML 도구 도입 활용 효과 말씀드리면은 다 같이 느끼는 것이겠지만, 일단 사용자의 요구사항에 대한 정확한 의미가 반영된다는 점이 참 좋았습니다. 이전에는 절차 없이 할 때는 노트에 끄적끄적거리거나 잠시 담배 피러 올라가서 담배 피면서 나 이거 필요한데 어떻게 해줄래? 그런 정도의 얘기하고 들어와서 코딩하고 이러던 습관들을 좀 없애는 계기가 됐죠. 그리고 이제 분석 설계자한테는 요구사항에 대한 명확한 가시화가 도면으로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팀워크 서버를 이용해서 협업하고 프로젝트 버전 관리까지도 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비주얼 파라다임의 좀 특징인데요. 그리고 이제 개발자들한테는 물론 다른
툴들도 그렇겠지만 분석 설계자의 의사소통 도구 역할을 톡톡히 했다는 거고요. 그래서 설계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이제 오류 없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설계 다이어그램에 오류가 있다는 거는 분석자가 설계를 잘못한 거가 되겠죠. 근데 분석자가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분석을 해가지고 설계를 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요구사항에 만족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큰 덩어리, 그거보다 작은 덩어리로 분해도 할 수 있겠지만 그런 내용을 갖고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는 그 개발자가 그 내용을 갖고 또 분석을 하고 도큐멘트를 생산하는 그런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데요. 회사 자산으로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먼저인 줄 알았어요.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 물론 슈퍼 개발자가 있으면은 그 개발자가 그 회사에 계속 남아있으면 진짜 다행이겠죠. 근데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산화시키는 것이 그 소프트웨어는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사업 후에 개별 이해될 조사를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적용 전에는 3.3의 그런 점수가 나타났는데 적용 후에는 4.1의 점수가 나타나서 일단 뭐 소프트웨어 공학에 대한 그 적용에 대한 이해가 좀 높아졌다는 거가 좀 좋았고요. 적용 후에 업무 효율성이 높아졌다. 그런 것도 좀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테스트 품질 보존 프로세스 적용 업무 효율성이 좀 높아졌다. 아까 그 테스트 머신을 만든 결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끝내면서 작년 11월 말에 그 기대 효과는 품질 경쟁력을 확보하고 고객 만족의 그 어떤 관리 능력을 좀 상향시킬 수 있다라고 이제 좀 자신을 갖게 됐고요. 그래서 이슈 처리 기반 그 패키지 개발 방법론하고 테스트 프로세스를 구축했다는 거하고 소프트웨어 품질에 대한 인식을 좀 고취했다는 거 직원들한테. 그 다음에 여러 프로젝트를 함께 했다는 거. 그 다음에 효율적인 그 연구개발 체계에 대한 발전 방향을 좀 설정을 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눈에 좀 들어왔다는 거. 이런 것들이 성과입니다. 시간 다 됐습니까? 예. 앞으로 그 예상되는 기대 성과는 그로 인해서 제품의 생산성하고 이제 품질이 좀 낮아서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될 거다라는 생각 갖고 있고요. 제품 경쟁력, 그럼으로 해서 제품 경쟁력이 이제 확보되는 거죠. 그 다음에, 비즈니스 기회가 점점 증가되는데 고객의 요구에 신속하게 좀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프로세스 그 자원에 대한 통합 관리를 통해서 조직 내 그 공유 문화, 프로그래머들이 이제 공유하는 성직이 굉장히 많은데 공유 문화가 좀 확산됐다는 거. 그리고 생산성하고 비용 절감이 예상된다는 거. 이런 점들이 기대 성과입니다. 마지막 장인데요. 향후 저희는 일단 패키지 개발 방법론 요걸 내재화시키는 걸 지금 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이 사업을 해서 성공도 하고 잘 했기 때문에 그 직원들이 자신도 있기 때문에 했고요. 근데 이제 품질 관리 팀에 대한 그 업무 정의가 아직 좀 명확하지 않아서 그런 업무 정의를 좀 올해 좀 할 예정이고요. 2014년부터 15년까지는 좀 추가적인 그 테스트 지원 도구를 좀 활용을 해서 테스트 방법을 좀 더 고도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거기 좀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서 17년에는 프로덕트 라인 기법의 또 개발 방법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고민하고 가야지만 프로그램 모듈이나 이런 것들의 재사용성이 좀 늘어나고 시장 요구가 어떤 요구가 생겼을 때 저희 제품에 과연 어떤 부분만 변경하면은 빨리 대응할 수 있는지 이런 방법들이 좀
방법론으로 나오길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예, 예, 예. 초반에 보면 품질 관리 인원을 4명 예. 지금 한다고 되어 있고 네. 그 4명에 대한 어떻게 적정하게 선정을 했는지 일단 듣고 싶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실 이제 단계별 추진 필성에서 보면 예. 테스트 조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내년 계획으로 잡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개발팀과 그 품질팀과 테스트팀 간의 아레나의 정립이 잘 돼서 이런 테스트 툴을 도입해서 어떤 효과를 거두신 것 같은데 예. 이런 테스트 조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개발팀과 테스트팀과 품질관리팀과의 아레나를 어떻게 역할 정립이 잘 되었는지가 좀 궁금하고요. 예.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설계 단계에서 결함 발견 목표를 60%로 잡으셨는데 예. 보통 결함은 테스트로 해서 그 단계쯤에 많이 노출이 되잖아요.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설계 단계에서는 그 결함에 대한 레벨이 되게 추상적이어서 예. 그 건수가 많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죠. 60%가 달성이 아, 그거 끝에 거부터 말씀드릴까요? 일단 결함 발견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 방법론하고 테스트 절차를 도입하기 전에 결함 발견율이 어떤가를 먼저 산정을 했어요. 그죠? 그거를 산정해 놓고 이 방법론을 도입한 후에 그 결함 발견율이 어떻게 됐냐를 비교를 한 거죠. 그래서 이 방법론을 도입하면서 설계 분석 단계에 나왔던 그런 개발자들하고 PM 간에 오고 갔던 그런 그 얘기들, 토의들, 그런 것들이 하나의 그 결함을, 후속에서 나올 수 있는 결함을 줄였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전에 이미 그 결함이 많았던 내용들을 저희는 통계치를 이제 얻을 수 있거든요. 지라 시스템이 이제 오래됐기 때문에 이전 버전에 예를 들어서 3.4 버전의 총 그 에라들을 좀 꺼내가지고 일단 놔두고 키핑을 해놓고 이번에 그 사후하면서 3.5를 이제 마련을 했으니까 5 하면서 설계 단계, 분석 단계에서 이제 그 코멘트들이 오고 가고 회의 중에 이제 그 도큐멘터리 이제 물론 남은 거죠. 남은 것들이 이제 생산이 되면서 3.5를 이제 테스트 해봤더니 했더니 결함률이 줄었다. 그럼 과연 이게 어디서 줄은 거냐? 봤을 때 설계하고 분석을 좀 철두철미하게 했기 때문에 거기서 줄은 거다. 이렇게 산정이 된 겁니다. 그렇죠. 그래야지 하나만 갖고는 못하죠. 네,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저희가 품질 테스트 인원 다 합해서 지금 14명이거든요. 사실은 QA 조직하고 테스트 조직하고 또 분리된 게 작년 이사업을 하면서부터 분리를 시켰어요. 작년 한 6월 달서부터요. 그래서 그 테스트 머신을 만드는 친구가 2명 있었고요. QA를 담당하는 애가 2명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큰 범위로 보면은 얘네들이 전부 품질을 담당하기 때문에 그렇게 인원을 배정해서 저희가 쓴 거고요. 그 롤이 명확했습니다. 그거는 개발자가 개발을 하고 나면은 그 테스트 계획 프로세스에 의해서 빌드를 언제 할 건가 이제 계획서를 낸 다음에 빌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테스트 담당자가 테스트 머신 같이 설치를 해서 테스트를 수행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QA가 또 다시 수작업 테스트라든지 이런 거를 활동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뭐 작은 인원이지만 일단 업무를 그렇게 가져가야지만 저희 조직이 또 더 많이 커질 수도 있잖아요. 일단 그런 거에 대한 훈련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명이 인력으로 충분히 진행이 되고 계신 거. 그렇다고 봐야죠. 부족하죠. 항상 인원은 부족합니다. 개발자들한테 뭐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되겠느냐 그러면 그때까지 힘듭니다라고 다 얘기하지 충분히 그때까지 되고 말고요. 이런 얘기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개발자 인원이 지금 PM 2명 빼놓으면 사실
8명이죠. 8명이 QA가 4명이면 아니, 그 QA 빼놓고요. 빼놓고 QA하고 테스트 4명 빼놓고 10명 중에 PM 2명 빼놓으면 8명이 되는 거죠. 네. 또 질문 없으십니까? 없으면 이거 마치겠습니다.